위장의 저속노화 제3편입니다. 오늘은 저위산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위가 아픈 게 위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탈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이 쓰린다든지 트림이 난다든지 위장장애가 있으면은 이건 위산이 많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약을 먹을 때도 위산 억제제를 많이 드시고 또 약국에서도 약을 살 때 보통 위산 억제제나 제산제를 많이 처방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대인한테는요, 위산 과다보다는 위산 부족이 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위산증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걸 이제 의학적 용어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위산은 위에서 분비되는 이제 강한 산성의 소화기인데요. 이게 음식물의 소화와 그 다음에 살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또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또는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위산의 분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위산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화, 그 다음에 장기간의 PPI, 위산 분비 억제제 복용,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 그리고 영양결핍, 뭐 아까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이런 말씀드린 저위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저위산증이 있으면 이런 위산 과다와 증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이 위산에 오랫동안 몰면서 발효되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가스가 식도로 올라와서 트림이 많이 난다든지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굉장히 유사해요. 식후에 더부룩함이라든지 또는 입냄새라든지 그리고 또 설사, 변비, 면역 저하 이런 것들이 다 저위산증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위산증은 왜 위험한가? 이렇게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위산은 보통 소화뿐만 아니라 병균의 1차 차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살균작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중독이라든지 장내세균 과증식이라든지 캔디드 감염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하지 못해서 당연히 영양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합성이라든지 뭐 면역력 저하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신 면역과도 저위산증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확인해보는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이킹소다 트림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에다가 베이킹소다 2분의 1 작은술을 넣는 거예요. 드시고 나서 5분 내 트림이 없다면 위산 부족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비슷하게 사과식초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사과식초 한 큰술을 물에 다 마셨을 때 속이 편해진다. 그럼 오히려 저위산증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건 내시경 또는 이제 위산 분비 검사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위산증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당연히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위산 억제제 같은 걸 복용을 중단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도 보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화효소 보충하고 이제 미생물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 쓰리는 게 물론 뭐 병일 수도 있지만 병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 쓰림에 대해서 이제 예민해지셔서 막 위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 쓰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을 억제하는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령자라든지 만성 질환자라든지 장기적으로 제산제를 복용한 분은 이것은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위산이 적게 분비되는 저위산증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닌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산 부족은 위산 과다보다 흔하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산증은 소화장애라든지 영양결핍 그리고 다른 장내 세균 이상 등의 면역 결핍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쓰림이 항상 위산 과다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약물 조절로
치료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문의와 상의 후 저위산증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